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라젠이요. 신라젠,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87,000원은 50%예요. 아, 비중도 많이 들어가셨고, 네. 신라젠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으셨나 봐요, 시청자님. 아, 이거 물타기 했어요. 아, 하셔가지고 비중도 많아지셨고, 네. 지금 손실 구간이시잖아요. 8만 원 오늘 후반대에서 마감이 나왔는데 어떤 고민하셨어요, 신라젠? 아니, 조금 더 올라가면은 네. 손절을 해야지 되는가, 아니면은 좀 기다려야지 되는가. 여유는 좀 있으세요? 수익 난다고 하시면 길게는 가져가실 수는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 전문가님, 신라젠 참 관심이 많네요. 오늘도 몇 번 좀 언급이 됐는데, 네, 신라젠을 87,000원대면 가격대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비중이 많아지셨어요. 지금 50%나. 네, 50%. 얼마나 좀 마음이 무거우실까 싶네요, 지금. 네.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이오주들은 지금 신약에 관련돼서 임상 1상, 2상, 3상 제가 몇 번 이슈의 재구성이나 이런 프로에 나와서 자꾸 얘기해 드리는데 바이오 신약이 1년에 우리나라가 품목 허가까지 받는 게 1.6개 정도밖에 안 돼요. 99년도에 1호 신약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바이오의학 협회에 따르면 1년에 9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 신약 성공해도 품목 허가까지 받는다라는 게.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신라젠 팩사백이라든가 HLB라든가 또 유한양행도 임상 3상 들어간 거 있고 한미약품도 있고요. 항암제 위주로.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암 쪽에 관련 것들이 많은데 이런 신약물질이 나와서 품목 허가 단계 1상, 2상, 3상 품목 허가 단계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어떤 게 성공할지 거기까지 갈지 그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해서 성공할지는 사실 이 개발하는 사람들도 정확히 모를 거라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을 하려고 뭐 있는 힘껏 노력을 하는 거고 투자자분들은 그런 어떤 가능성에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투자자 전문가라 하지만 전문가라고 해서 이 방송 나와서 어떤 고급 정보를 내부자로 알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과연 이런 기업에 내가 50%까지 할 수 있을까 부담스럽다면 그거는 어떤 분에게 의지를 해서 당연히 저한테 도움을 받을 때 저희 한 가지 어떤 팁을 드리면 도움이 되시겠죠. 심리적인 안정이 되겠죠. 근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심리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한번 판단했을 때 내가 50% 비중 과연 이 회사의 어떤 성공 품목 허가까지 그 긴 관점을 갈 수 있느냐 했을 때 불안하시면 비중을 적절히 줄이시는 것도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신라젠의 지금 이 단계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신약 관련된 기업들이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과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뭐 공매도 얘기 나오죠. 이번 HLB도 그랬잖아요. 셀트리온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버텨야 돼요. 수익을 내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신라젠에 보는데 그런 어려운 거를 버티려면 비중이 너무 많으면 심적 부담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비중 조절만 하신다면 한번 도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최근에 바이오주들이나 제약주들이 좀 수급의 부재, 차익 매물 과정 이러다 보니까 당장의 어떤 시세 모멘텀을 얻어내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기간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예, 뭐 당장에 또 수익권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좀 기간은 필요하더라도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다. 다만 비중은 제가 봤을 때는 8만 원 초반대에서는 뭐 10% 정도에서 7, 8%의 손실이잖아요. 비중은 줄여놓고서 도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까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들어보셨죠? 최선 전문가님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비중이 많아서 조금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시청자님. 네. 네, 참고되셨죠, 시청자님? 예, 그리고 네. 만약에 손절가 정한다면 얼마일까요? 아, 손절가를 최대한 좀 높게 잡았으면 사실 좋겠잖아요. 대응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잡을까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87,000원에서 8만 원이라 10%가 안 돼요. 손실률은. 네. 다만 이제 주가가 15만 원에서 8만 원, 7만 원까지 빠지고 와 많이 빠져서 어지러워 보이시는데요. 그러니까 비중 줄이는 거는 제가 볼 땐 8만 원대, 그러니까 8만 원, 8만 1,000원 요 그 부분에서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젠을 가지고 손절을 친다?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전저점 깨지면 손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올라갈 때는 한없이 자기 고점을 돌파해서 고가를 돌파할 때마다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게 좋은 종목이고요.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 아까 태온 같은 거 종목을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태온 같은 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점을 낮추면 계속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을 낮춘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더 하락하겠다는 의미예요. 또 거기도 가속도의 법칙이 붙어버려요. 그럼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 보시면 저점 깨지면 당연히 기술적으로 매도 관점이 맞죠. 어디까지 빠질지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슈가 장기적으로는 살아있는 이슈잖아요. 왜냐? 임상 3상, 임상 2, 팩 400 실패했다. 이게 나오면 큰 악재지만 그런 거 없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그런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도전해볼 수 있는 비중은 저는 한 10%에서 20%는 있다고 네. 봐요. 그래서 비중은 8만 원 초반대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손절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선생님 전략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신라젠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